혹시 시간을 거슬러 온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1세 오은이라는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새벽 첫 차를 40년 몰다 은퇴한 뒤 시장 골목에서 작은 셔츠 수선과 세탁소를 지키며 손주를 돌봅니다. 어느 날 재개발 집행팀이 들이닥치고 은희 앞에서 까칠한 팀장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기사님, 저 기억 안 나시죠? 20살 무렵 철길 위에서 생을 포기하려던 소년을 그녀가 끌어안아 살려낸 그 밤. 세월이 흘러 소년은 철거의 선봉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삶을 정리하라던 공문, 흔들리는 시장 사람들, 그리고 그날의 시계 한정. 기억이 희미해지는 할머니와 과거를 숨긴 청년, 은혜와 의무 사이에서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끝까지 들어보실래요? 노을빛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4시 반, 오은이는 셔츠 소매에 해진 솔기를 꿰매며 하루를 엽니다. 찬바람이 세탁소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가지만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정확합니다. 단정히 접힌 영수증, 구겨진 동전, 그리고 낡은 은색 회중시계가 계산대 한쪽에 놓여 있습니다. 시계는 오래전부터 멈춰 있었지만 은희는 매일 그 위에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냅니다. 시간은 고쳐지지 않지만 옷은 고쳐지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바늘귀에 실을 꿰습니다. 40년간 새벽 첫 차부터 막차까지 시민들을 실어 나르던 그 시절의 습관이 남아 지금도 첫 손님보다 10분 먼저 문을 엽니다. 버스 안에서 외웠던 정류장 이름들처럼 이제는 시장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려 노력합니다. 할머니 또 새벽부터 일해요? 손녀 민지가 스케치북을 들고 나타납니다. 17살 미대 진학을 꿈꾸는 이 아이는 요즘 시장 사람들의 손을 자주 그립니다. 주름진 손, 거친 손, 물건을 만지는 손들, 손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라며 연필을 움직이는 민지의 모습에서 은희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봅니다. 민지야, 오늘은 뭘 그릴 거야? 할머니 손이요. 바늘을 잡는 할머니 손이 제일 예뻐요. 민지는 할머니의 손가락이 실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 손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져 있습니다. 핸들을 잡았던 굳은 살, 바늘에 찔린 작은 상처들, 그리고 시간이 만든 주름들. 시장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오는 것은 냄새입니다. 갓 구운 붕어빵 냄새, 따뜻한 어묵 국물 냄새, 그리고 겨울 아침 특유의 차가운 공기 냄새. 은희는 이 모든 냄새들을 좋아합니다. 버스 안의 디젤 냄새, 사람들의 향수 냄새, 비 오는 날의 습한 냄새들을 그리워하듯이 은희 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 상인회장 강미란이 지나가며 인사합니다. 55세, 현실적이고 상황 판단이 빠른 그녀는 시장의 실질적인 리더입니다. 요즘 구청에서 자꾸 사람들이 와서 뭔가 재고 있던데 뭔 일인지 알아? 은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글쎄요. 우리야,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죠. 하지만 그날 오전 시장의 평화는 깨집니다. 붉은 띠를 두른 철거 예고 현수막이 골목 입구에 걸린 것입니다. 재개발구역 지정 마이너스 한 달 후 폐쇄 예정. 굵은 글씨로 쓰인 공지문이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은희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바늘귀에 꿰려던 실이 순간 흔들려 엉킵니다. 40년간 버스를 몰며 이 도시의 변화를 지켜봤던 그녀에게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오래된 것들이 사라져가는 모습들. 하지만 막상 자신의 터전이 사라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할머니 저 현수막이 뭐예요?
민지가 불안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우리도 나가야 해요? 은희는 실을 다시 정리하며 차분하게 답합니다. 아직 모르지. 그런 일이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어두운 예감이 스며듭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 시계 수리점 할아버지, 반찬 가게 사장님들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분노, 그리고 깊은 걱정이 뒤섞인 표정들. 이거 진짜인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해요? 보상은 제대로 해주는 건가요? 미란이 현수막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일단 침착하세요. 내가 구청에 가서 정확한 사정을 알아볼게요. 그 전까지는 평소처럼 장사하세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떨리고 있습니다. 은희는 다시 바늘을 집어듭니다. 손님의 셔츠 소매에 생긴 작은 구멍을 꿰매기 시작합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상처를 치유하듯이. 옷은 해져도 고칠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바늘 끝이 천을 뚫고 나올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의 일상이 계속되기를, 민지가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그리고 시장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기를. 계산대 위에 회중시계가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오래전 어떤 아이가 맡기고 가져가지 않은 그 시계. 은희는 문득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쯤 어른이 되어 어디선가 열심히 살고 있겠죠. 혹시 자신이 맡긴 시계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까맣게 잊어버렸을까요?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민지가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제가 그림 그려서 팔아도 될 만큼 유명해지면 할머니랑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 거예요. 은희는 손녀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미소 짓습니다. 그래. 우리 민지가 있으니까 든든하지. 하지만 그날 저녁 혼자 남은 세탁소에서 은희는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봅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 초기 인지장애라는 진단명이 적힌 그 종이를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기억이 조금씩 흐려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들으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시간은 모든 걸 바꾸는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갑니다. 40년 전에도 이런 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길이 뚫리면서 기존의 버스 노선이 바뀌던 날들. 익숙한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 변화의 순간들. 하지만 그때는 자신이 변화를 이끄는 쪽이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달리는 버스의 운전대를 잡고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변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바늘과 실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옷을 꿰매고 민지의 꿈을 지키고 이 작은 공간에서의 따뜻한 일상을 끝까지 보호할 것입니다. 비록 기억이 흐려져 가더라도 마음만은 또렷하게 간직하겠습니다. 며칠 후 구청 공문과 함께 집행팀이 시장에 나타납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걸어오는 모습에 시장 전체가 긴장합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키가 크고 말수가 적어 보이는 39세 남성 윤도겸입니다. 그는 클립보드를 들고 절차대로 각 가게를 순회하며 명도 안내문을 전달합니다.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명도 통지입니다. 30일 후까지 모든 물품을 정리하고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적인 목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도겸.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스쳐갑니다. 상인들의 당황한 모습, 아이들의 불안한 눈빛들이 그에게는 익숙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풍경입니다. 과일 가게에서 보상은 언제 나와요? 라고 묻는 아주머니에게
시계 수리점에서 40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는 게 말이 돼요? 라고 항의하는 할아버지에게 도겸은 같은 답변을 반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민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희의 세탁소 앞에 섭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도겸의 발걸음이 잠시 멈춥니다. 계산대 위에 놓인 은색 회중시계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청 도시개발과 집행팀입니다. 은희는 손님의 바지 단을 접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녀의 자연스러운 대응에 도겸은 더욱 당황합니다.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이 인사하는 이 할머니 앞에서 공문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곳도 재개발 대상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0일 후까지. 말을 이어가던 도겸이 갑자기 멈춥니다. 세탁소 벽에 걸린 낡은 버스 기사 모자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밤, 버스 앞 유리에 비친 불빛들, 그리고 따뜻했던 누군가의 품. 기사님, 아니 주인장님, 혹시 이 시계. 도겸은 계산대의 회중시계를 가리키며 말을 더듬습니다.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은희는 시계를 들어 정성스럽게 닦으며 답합니다. 아이가 하나 맡겼어요. 오래전에요. 아직 찾아가지 않았네요. 그녀의 대답에 도겸의 가슴이 요동칩니다. 설마, 정말 설마일까요? 언제쯤, 몇 년 전쯤인가요? 한 20년쯤 됐나?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때는 제가 버스를 몰았거든요. 새벽에 일이 있어서. 은희의 말에 도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20년 전, 버스, 새벽.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고 설령 맞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며 도겸은 공문을 내밀기만 합니다. 30일 후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구청 민원실로. 기계적인 말을 마치고 돌아서려던 도겸을 은희가 부릅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그녀는 뜨거운 차 한 잔을 내밉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 순간 도겸은 2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차가운 철길 위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던 그 손길. 감사합니다만. 차를 받으며 그는 은희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의 따뜻했던 눈빛은 여전합니다. 팀장님도 참 어려운 일을 하시는군요. 사람들 내보내는 일이. 은희의 말에 도겸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일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때 민지가 스케치북을 들고 들어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구청에서 오신 팀장님이야. 인사드려. 민지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지만 도겸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스케치북에 빠르게 무언가를 그려나갑니다. 뭘 그리고 있니? 도겸이 호기심을 보이자 민지는 스케치북을 보여줍니다. 방금 그린 그의 옆모습인데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표정이 슬퍼 보여서요. 뭔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민지의 순수한 말에 도겸은 당황합니다. 민지야, 팀장님 바쁘실 텐데. 은희가 손녀를 제지하지만 도겸은 오히려 관심을 보입니다.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구나. 미술을 전공할 생각이니? 네, 미대에 가고 싶어요.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세요. 그 순간 도겸은 자신이 하려는 일의 무게를 더욱 실감합니다.
이 할머니와 손녀의 일상, 꿈과 희망들을 모두 뒤흔드는 일. 과연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상인회장 미란이 급하게 들어옵니다. 팀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손에 각종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계약서들 좀 보세요. 임대료도 성실히 내고 있고 위반 사항도 없어요. 갑자기 나가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겸은 서류들을 훑어보며 답합니다. 계약 만료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합니다. 법적 절차라고 하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들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미란의 항의에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는 것을 느낀 도겸은 서둘러 자리를 정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으로 문의해 주시고 이에 제기 절차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은희에게 차 잔을 돌려주며 말합니다. 차 잘 마셨습니다. 그리고 시계는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 언젠가 주인이 찾으러 올지도 모르니까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게요. 약속은 지켜야죠. 그 말에 도겸의 발걸음이 잠시 머뭅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세탁소를 나서면서 도겸은 뒤돌아봅니다. 계산대에서 시계를 닫고 있는 은희의 모습,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 있는 민지의 모습, 그리고 벽에 걸린 버스 기사 모자. 모든 것이 20년 전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도겸은 오래된 파일들을 뒤져봅니다. 2004년 겨울 자살 시도 신고 건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당시의 기록. 신고자 시내버스 기사, 신고 시간 새벽 2시 30분. 모든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확신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 할머니가 자신의 은인이라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지만 은혜를 잊을 수도 없습니다. 도겸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20년 전 그날 밤 절망의 끝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 따뜻한 손길. 이제 자신이 그 은인에게 차가운 퇴거 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아이러니. 운명이란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도겸은 잠들지 못하고 2004년 겨울 그날을 떠올립니다. 20살 보육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자리는 잃었고 기숙사에서도 쫓겨났고 세상에 자신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버스가 지나간 후에 적막한 철길. 그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인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고장나서 멈춰 있었지만 그것만이 자신과 가족을 연결해주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이제 가도 될까요? 차가운 레일에 손을 올리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막차가 끝난 시간인데도 버스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를 멈춘 기사가 급히 뛰어나와 그를 붙잡았습니다. 얘야, 뭐 하는 거야? 중년 여성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도겸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지만 그 여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추운 밤이니까 더 뜨겁게 살아봐요. 이런 추위는 금방 지나가요. 그녀는 자신의 점퍼를 벗어 도겸에게 입혔습니다. 그 따뜻함에 도겸은 무너져 내렸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희는 그를 버스 안으로 데려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버스 안에 항상 비치해둔 작은 보온병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세상 끝이 아니야. 내일은 또 다른 날이야.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절망에 빠진 청년에게는 생명줄 같았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도겸의 말에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야. 그녀는 119에 신고했고 경찰과 사회복지사들이 와서 도겸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헤어지기 전 도겸은 할아버지의 시계를 은희에게 맡겼습니다. 이거라도 맡아주세요. 제가 다시 찾으러 올 때까지요. 꼭 언젠가 갚을게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은희는 시계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꼭 다시 와. 그 후 도겸은 새로운 시설에서 생활하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을 원동력 삼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마침내 구청에 합격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배정된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편에는 그날의 은인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버스 회사에 문의해봤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차 72-1번이라는 번호만 기억날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찾기 어려워졌고 언젠가는 우연히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날 줄이야. 그것도 자신이 그 은인을 내쫓아야 하는 상황에서 도겸은 책상에 머리를 묻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법과 의무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겸은 다시 시장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공식적인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은희는 여전히 새벽부터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 팀장님?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정말 20년 전에 버스 기사를 하셨나요? 도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40년간 했어요. 72-1번 노선이었죠. 새벽부터 밤까지 참 많은 사람들을 태웠네요. 72-1번. 바로 그 번호입니다. 도겸의 심장이 빨라집니다. 혹시 그때 철길에서 말을 꺼내려던 그때 민지가 들어옵니다. 할머니, 학교 가기 전에 인사드려요. 어제 그 팀장님? 응, 또 오셨네. 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민지야, 팀장님께 인사드려. 민지는 스케치북을 들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제 그려드린 그림 봤어요? 정말 고민이 많아 보이셨거든요. 도겸은 민지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아이의 미래, 할머니의 생계, 그리고 자신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림 정말 잘 그리더구나. 미대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네,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세요. 학원비도 대주시고 재료비도. 민지의 밝은 대답에 도겸은 더욱 착잡해집니다. 재개발로 이곳이 사라지면 이 아이의 꿈은 어떻게 될까요? 민지야, 학교 늦겠다. 은희가 손녀를 보내고 나서 다시 조용해진 가게에서 도겸과 마주 앉습니다. 팀장님,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도겸은 망설이다가 용기를 냅니다. 할머니, 혹시 20년 전 겨울밤에 철길에서 한 청년을. 아, 그 일? 은희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기억나요. 그 추운 밤에 혼자 있던 아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늘 궁금했는데 그 청년이 저였습니다. 도겸의 고백에 은희는 잠시 놀란 표정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정말 그 아이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의 절망했던 눈빛이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도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후로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해서 공무원도 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은희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래, 잘 컸구나.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그러다가 문득 현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나를 내쫓아야 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20년 전의 은혜와 현재의 의무가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할머니, 저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겸의 솔직한 고백에 은희는 그의 손을 잡습니다. 얘야, 내가 나를 구한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나에게 의미를 줬어. 그날 밤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은희의 말에 도겸은 고개를 듭니다. 의무와 은혜 사이에서 고민하지 마. 옳은 일을 하면 돼. 옳은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알고 있을 거야. 그때 나를 만났을 때처럼 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하면 돼. 은희의 따뜻한 위로에 도겸은 잠시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때 시계를 보던 은희가 말합니다. 참, 내가 맡긴 시계. 아직도 안 고쳐져 있네. 시간이 멈춰 있어. 도겸은 그 시계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에게도 시간이 멈춰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할머니를 찾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날 줄은. 시간은 멈춰 있어도 인연은 이어져 있었구나. 은희는 시계를 다시 정성스럽게 닦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도겸은 은희에게 인사하고 나서면서 단단히 결심합니다. 법적 절차는 지켜야 하지만 그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20년 전 받은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밤 도겸은 도시개발 관련 법규들을 다시 꼼꼼히 검토합니다. 혹시 예외 조항이나 대안이 있는지, 재개발 대신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밤늦도록 자료를 뒤지며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은희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착한 청년이 자신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20년 만에 만났는데 이런 상황이라니. 하지만 그녀는 도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 날 상인회가 긴급 대책회의를 엽니다. 시장 안작은 회의실에 상인들이 모여 앉아 각자의 걱정을 쏟아놓습니다. 보상금으로는 다른 곳에 가게를 차릴 수도 없어요. 40년 단골 손님들을 어떻게 다시 찾아요?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요? 미란이 앞에 서서 정리합니다. 일단 법적 검토를 받아보고 집단으로 이해 신청을 해봅시다. 혼자서는 안 되지만 함께하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구청의 결정을 뒤바꾸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희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말없이 듣고만 있습니다. 도겸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공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다른 상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한편 구청에서는 도겸이 상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미 계약된 건설사와의 약속도 있고 예산도 편성된 상황입니다. 과장의 지시에 도겸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홀로 남은 도겸에게 신혜성 과장이 다가옵니다. 62세 정년퇴직을 앞둔 그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베테랑 공무원입니다. 도겸아,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재개발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재생이나. 도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혜성은 관심을 보입니다. 갑자기 왜? 그 시장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도겸은 개인적인 사정을 자세히 말하지는 않지만 시장 상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합니다. 오랫동안 그곳에서 생활해온 분들이 많아서요. 특히 고령자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혜성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사실 그도 예전에 그 시장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젊은 공무원 시절 72-1번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시장에서 아침을 사 먹곤 했습니다. 특히 그 버스 기사 아주머니의 친절한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하려면 조건이 까다로워 지역 주민들의 동의, 자부담 비율, 그리고 공공성 확보 등등. 혜성의 설명에 도겸은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특히 그 시장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어. 정말요? 도겸의 목소리에 희망이 스며듭니다.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일단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자부담도 30% 정도는 감당해야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공공성이야.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해. 혜성은 계속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라든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도시재생사업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 도겸은 이 정보를 메모하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도겸은 다시 시장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방문입니다. 은희의 가게에 들어서자 그녀는 반갑게 맞아줍니다. 어서 와. 차 한잔 할래? 할머니, 혹시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도겸의 말에 은희는 관심을 보입니다. 재개발 대신 도시재생 사업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곳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현대화할 수 있어요. 은희는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구나.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울 것 같은데? 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도해 볼 만해요. 특히 할머니 같은 분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때 민지가 학원에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쳐 보여줍니다. 오늘 시장 사람들 그렸어요. 이 할아버지는 시계 수리하시는 분이고 이 아주머니는 반찬 가게 하세요. 도겸은 민지의 그림을 보며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민지야, 혹시 이 그림들로 전시회 같은 걸 할 수 있을까? 시장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 전시회. 정말요? 제 그림으로요? 민지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네. 은희도 동의합니다. 이 아이 그림 실력이 정말 좋거든요. 시장 사람들도 다들 좋아해요. 도겸은 점점 구체적인 계획이 떠오릅니다. 민지의 그림 전시회, 은희의 수선 기술 교육, 다른 상인들의 노하우 전수 등등. 할머니, 혹시 수선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으세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어르신들에게. 도겸의 제안에 은희는 흥미를 보입니다. 물론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옷이 해져도 버리기만 하는데 수선하는 법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를 들은 민지가 덧붙입니다. 할머니 수선 솜씨 정말 대단해요.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도겸은 이것이야말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완벽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도겸은 혜성 과장을 찾아가 자세한 계획을 설명합니다. 시장을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지역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 만드는 겁니다. 전통 수선 기술 교육, 청년 창업 지원,
독거 어르신 돌봄 서비스 등등. 혜성은 도겸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감탄합니다. 정말 잘 짜여진 계획이네. 이 정도면 도시재생 사업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해. 하지만 그는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합니다. 다만 상인들과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자부담 부분도 해결해야 해.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상인회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도겸의 의지에 혜성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일단 내부 검토부터 시작해보자. 다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서둘러야 해. 그날 밤 도겸은 상세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예산 편성, 추진 일정, 참여 주민 구성, 공공성 프로그램 세부 내용 등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꼼꼼히 정리합니다. 한편 은희는 다른 상인들에게 도겸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전달합니다. 재개발 대신 현대화 사업을 해보자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상인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라는 특히 적극적입니다. 정말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해볼 만해요. 어차피 나갈 거라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게 낫죠.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도겸은 사무실에서 오래된 파일들을 뒤집니다. 2004년 겨울 자살 시도 신고 건들을 차례로 검토하며 그날의 정확한 기록을 찾아갑니다. 마침내 발견한 파일에는 당시의 사진들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철길 옆에서 담요에 덮여 있는 청년의 모습, 그리고 그의 손에 쥐어져 있던 망가진 회중시계.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 시계의 흠집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12시 방향의 작은 움푹한 자국, 3시 방향의 긴 스크래치, 그리고 시계줄이 끊어진 부분까지. 모든 것이 현재 은희 가게에 있는 시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겸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20년간 간직해온 시계의 뒷판입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서 시계를 찾았을 때 앞면은 사라지고 뒷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뒷판 안쪽에는 그가 어린 시절 볼펜으로 삐뚤빼뚤하게 새긴 글자들이 있습니다. 막차 72-1 고맙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은희가 운전하던 버스가 바로 72-1번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입니다. 할머니, 정말 당신이었구나. 도겸은 뒷판을 꽉 쥐며 결심을 굳힙니다. 은혜엔 절차보다 빠른 길이 있다. 다음 날 새벽 도겸은 혜성 과장을 찾아가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습니다. 개인적인 사연, 은희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왜 이 일에 이렇게 매달리는지까지. 혜성은 도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대안을 찾고 있었던 거야. 혜성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공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 혜성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나도 젊었을 때 72-1번 버스를 자주 탔어. 그 기사 아주머니 기억나. 항상 웃으며 승객들을 맞이하고 신입 공무원이던 나에게 따뜻한 조언도 해주셨지.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있는 거야 라고 하시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 과장님도 아시는 분이셨군요. 도겸은 놀라며 말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도와주셔야 해요. 혜성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지. 다만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해야 해. 특혜라는 오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날 오후 구청에서는 긴급 내부 회의가 열립니다. 도겸이 제출한 도시재생사업 전환 제안서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혜성 과장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다른 부서 담당자들도 관심을 보입니다.
기존 재개발 계획보다 예산도 적게 들고 주민 갈등도 줄일 수 있겠네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이미 건설사와 계약이 진행된 상황인데 지금 바꾸기가 쉬울까요? 주민들의 동의도 확실하지 않고요. 현실적인 우려들도 제기됩니다. 회의 후 도겸은 곧바로 시장으로 향합니다. 상인의 긴급 회의를 요청해서 자신의 제안을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은희에게는 미리 이야기했지만 다른 상인들에게는 처음 공개하는 것입니다. 한편 은희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정기 검진 결과 인지장애가 조금 더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더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은희는 진단서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생각합니다. 자신의 기억이 흐려져가는 상황에서 도겸이는 과거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있구나. 은희는 혼잣말을 하며 시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약속은 잊지 말아야지. 계산대 위에 회중시계를 보며 그녀는 달력을 넘깁니다. 도시재생사업 공모 마감일까지 2주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상인의 회의에서 도겸은 자세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재개발 대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그대로 계시면서도 시설 현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상인들은 진지하게 듣습니다. 첫째, 안전과 위생 기준을 한 달 내에 맞춰야 합니다. 둘째, 개선 비용의 30%는 자부담해야 해요. 셋째,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조건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자부담 30%는 상인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해요? 장사도 어려운데 추가로 돈을 내라고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란이 나서서 정리합니다. 그래도 쫓겨나는 것보다는 낫죠. 돈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봅시다. 은행 대출이라도 받고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공공성 프로그램은 뭘 해야 해요? 시계 수리점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도겸은 준비한 자료를 펼쳐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은희 할머니께서 수선 기술을 가르쳐주는 교육 프로그램, 민지양의 그림 전시회,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 등등이요. 은희가 조용히 일어섭니다. 제가 공공 빨래방을 해보고 싶어요. 독거 어르신들 빨래 수거해서 깨끗이 해드리고 무료 수선도 해드리고 젊은 분들에게는 바느질 실습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제안에 시장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반찬 가게도 독거 어르신 도시락 배달할게요. 저희 시계 수리점도 무료 서비스 할 수 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자신만의 공공성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민지도 손을 듭니다. 저는 시장 사람들 그림으로 전시회 열고 수익은 모두 시장 발전 기금에 기부할게요. 어린 손녀의 말에 상인들은 감동받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우려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희망과 기대감이 퍼져나갑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해봅시다.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죠. 도겸은 상인들의 열정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20년 전 은희가 자신에게 해준 말이 떠오릅니다. 더 뜨겁게 살아봐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 말의 의미를 실현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상인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은희와 도겸만 남습니다. 정말 고마워.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은희의 말에 도겸은 고개를 젓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될까? 구청에서 승인해 줄까? 은희의 걱정에 도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합니다. 되게 만들 거예요. 반드시요. 그의 눈빛에서 20년 전 그날 밤의 절실함과 같은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그날 밤 은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합니다. 민지가 잠든 후 혼자 앉아서 생각합니다. 자신의 기억은 점점 흐려져 가지만 그 청년은 20년 전의 약속을 이렇게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야. 시간은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계산대 위에 회중시계를 보며 은희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도시재생사업 공모 마감일.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주민동의서, 자부담 계획, 공공성 프로그램 세부 계획까지. 시간이 부족하지만 해볼 만해. 은희는 바늘과 실을 정리하며 중얼거립니다. 40년간 버스 몰면서 배운 게 있어.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그녀는 내일부터 상인들과 함께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도겸도 밤늦게까지 서류를 정리합니다. 구청 내부 승인을 받기 위한 자료, 공모 신청서, 예산 계획서 등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실수할 여유가 없습니다. 할머니, 꼭 성공시킬게요. 도겸은 시계 뒷판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20년 전 받은 따뜻함을 이제는 자신이 되돌려드릴 차례입니다. 법과 원칙 안에서 하지만 마음만큼은 뜨겁게. 집행 3일 전 시장에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골목 곳곳에서 콘크리트 톱소리가 메아리 치고 철거를 앞둔 건물들의 보강 작업이 한창입니다. 상인들은 마지막 희망인 도시재생사업 승인을 기다리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도겸은 이른 아침부터 구청에서 마지막 점검 회의를 진행합니다. 혜성과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도시재생사업 전환안을 최종 검토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주민 동의율은 어떻게 되나요? 95% 이상 동의를 받았습니다. 자부담 계획도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했고요. 도겸의 보고에 참석자들은 놀라워합니다. 이렇게 높은 동의율은 처음 보는군요. 공공성 프로그램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미 계약된 건설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예산 변경에 따른 행정적 부담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현실적인 우려들이 제기됩니다. 혜성 과장이 나서서 정리합니다. 주민들의 의지가 이렇게 확고하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죠.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있는 거니까요. 그의 말에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현장 설명회를 열어봅시다. 상인들과 직접 만나서 최종 확인하고 내일 아침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구청장의 결정에 도겸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이 보입니다. 점심시간 도겸은 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구청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어요. 마지막 기회니까 모두 참석해 주세요. 상인들의 얼굴에 긴장과 기대가 교차합니다. 은희는 민지와 함께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공공 빨래방 계획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수선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정리합니다. 할머니, 정말 될 것 같아요? 민지의 물음에 은희는 미소 짓습니다. 될 거야.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니까. 오후 3시 시장 한가운데 임시로 설치된 무대에서 설명회가 시작됩니다. 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했고 시장 상인들과 주변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분위기는 진지하면서도 희망적입니다. 구청장이 먼저 인사말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최선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미란이 상인회를 대표해서 발표합니다. 저희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 나은 시장,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시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어서 각 가게별로 준비한 공공성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과일 가게의 독거 어르신 과일 배달 서비스, 반찬 가게의 무료 도시락 제공, 시계 수리점의 무료 수리 서비스 등 하나하나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희의 차례가 됩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서 마이크 앞에 섭니다. 저는 40년간 이 지역 버스를 몰았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세탁소를 공공 빨래방으로 만들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빨래를 수거하고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수선도 해드리고 젊은 분들에게는 바느질 기술도 가르쳐 드릴게요. 은희의 제안에 청중들이 감동합니다. 시간을 기워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도겸은 눈물을 참으며 박수를 칩니다. 20년 전 그날 밤 자신의 상처받은 시간을 기워준 그 할머니가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기워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지도 나와서 발표합니다. 저는 시장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전시회를 열겠어요. 이곳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17세 소녀의 당당한 모습에 어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자부담 30%를 정말 감당할 수 있나요? 공공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나요? 시설 개선 후 임대료 인상은 어떻게 할 건가요? 현실적인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상인들은 차례로 답변합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부담을 하겠습니다. 공공성 프로그램은 우리의 새로운 존재 이유예요. 임대료 문제는 구청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진정성 있는 답변들입니다. 그때 갑자기 한 주민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저는 이 시장 근처에 30년 살았어요. 이곳이 사라지면 정말 아쉬울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옛날 그대로만 유지하는 건 아니죠?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미란이 답변합니다. 물론입니다. 현대적인 시설로 개선하면서도 전통적인 정과 소통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그녀의 답변에 주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설명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도겸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담당 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민들의 의지와 계획이 이렇게 구체적인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행정적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사실 저는 20년 전 이곳에서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의 따뜻함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그런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도겸의 솔직한 고백에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공무원도 결국 사람이고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강조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구청 관계자들이 회의를 위해 자리를 옮깁니다. 상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립니다. 정말 될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서로를 위로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밤 은희는 계산대에 앉아서 회중시계를 바라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20년 전 그 청년에게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더 뜨겁게 살아봐요. 이제 그 청년이 자신과 시장 사람들을 위해 뜨겁게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정말 신기한 거야. 돌고 돌아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하다니. 은희는 시계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기도합니다. 내일 좋은 소식이 있기를, 그리고 이 작은 시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다음 날 아침 9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최종 결정을 위한 회의가 열립니다. 구청장을 비롯해 각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사업 전환안에 대한 최종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도겸은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 앞에서 대기합니다. 어제 현장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할 차례네요. 구청장의 말에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이 발언합니다. 기존 재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니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 동의율 95%, 구체적인 자부담 계획, 그리고 공공성 프로그램까지 갖춰진 상황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예산 담당자가 말합니다. 예산 측면에서도 기존 재개발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공공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사회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법무 담당자는 우려를 표합니다. 이미 계약된 건설사와의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 제기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혜성 과장이 나서서 답변합니다. 건설사와는 이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구역 개발 사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치밀한 준비에 참석자들이 감탄합니다. 구청장이 마지막으로 도겸을 불러서 묻습니다. 담당자로서 최종 의견은 어떤가요? 도겸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심을 담아 답변합니다. 주민들의 의지와 계획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행정이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이런 때야말로 적극 지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좋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되 조건부 승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위생 기준 충족, 자부담 30% 확보, 공공성 프로그램 시행, 이 세 가지 조건을 한 달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도겸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참습니다. 20년 만에 은인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 달 안에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겸은 급히 시장으로 달려가 소식을 전합니다. 은희의 세탁소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 됐어요. 승인됐어요. 라고 외칩니다. 바느질을 하고 있던 은희는 바늘을 내려놓고 도겸을 바라봅니다. 정말? 은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도겸은 환한 미소로 답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조건부지만 승인됐어요. 그 순간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그리고 감사의 눈물입니다. 소식이 시장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기쁨을 나눕니다. 정말 됐대요. 이제 나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해냈어요. 시장이 축제 분위기로 바뀝니다. 하지만 미란이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합니다.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해야 해요. 한 달 안에 모든 조건을 맞춰야 해요. 그녀의 말에 상인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도겸이 구체적인 조건들을 설명합니다. 안전과 위생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전기 소방 시설 점검과 개선, 위생 시설 보강이 필요해요. 자부담 30%는 약 3억 원 정도이고 공공성 프로그램은 즉시 시작해야 해요. 돈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한 달 안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인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이자 미란이 나서서 말합니다.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찾아봅시다. 못할 일은 아니에요. 은희가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가진 퇴직금이 조금 있어요. 그것도 보태겠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자신이 낼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부담하면 되죠. 평생 여기서 살 생각이니까 투자라고 생각해요. 며칠 후 본격적인 개선 작업이 시작됩니다. 전기 기사들이 와서 낡은 전선을 교체하고 소방 설비를 점검합니다. 상인들도 각자의 가게를 정리하고 위생 상태를 개선합니다. 시장 전체가 공사장처럼 분주해집니다. 은희는 세탁소를 공공 빨래방으로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하고 수선 교육을 위한 공간도 마련합니다. 민지는 할머니를 도우며 동시에 그림 전시회 준비도 합니다. 할머니, 힘들지 않아요? 민지의 걱정에 은희는 미소 짓습니다. 전혀. 오히려 새 일을 시작한다는 게 신나. 비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도겸도 매일 시장을 찾아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합니다. 허가증 발급, 검사 일정 조율, 예산 집행 등 복잡한 업무들을 꼼꼼히 처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상인들은 감동합니다. 2주가 지나자 시장의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깔끔해진 간판들, 정리된 전선들, 새로 설치된 소방시설들. 겉으로 보기에도 훨씬 현대적이고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정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공성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은희의 공공 빨래방에는 독거 어르신들이 찾아와 빨래를 맡기고 젊은 사람들은 수선 기술을 배웁니다. 바늘을 이렇게 잡고 실을 이렇게 꿰어보세요. 은희의 친절한 가르침에 수강생들이 즐거워합니다. 민지의 그림 전시회도 열립니다. 시장 사람들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할머니의 바느질하는 손, 할아버지의 시계 고치는 손, 아주머니의 반찬 만드는 손들을 그린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감상하고 수익금은 모두 시장 발전 기금으로 기부됩니다. 마침내 검사 날이 다가옵니다. 구청에서 나온 검사팀이 시장 곳곳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안전 기준, 위생 상태, 공공성 프로그램 운영 현황까지 모든 것이 기준을 통과합니다. 정말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이뤄내셨네요. 검사팀장의 말에 상인들은 뿌듯해합니다. 공공성 프로그램도 이미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 높아 보입니다. 검사가 모두 끝나고 합격 판정을 받은 순간 시장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찹니다. 해냈다. 우리가 정말 해냈어. 상인들이 서로 껴안으며 기쁨을 나눕니다. 그날 저녁 상인들과 주민들이 모여 작은 축하 파티를 엽니다. 각자 준비한 음식들을 나누며 그동안의 고생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도겸도 초대받아 함께 자리합니다. 미란이 건배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도겸 팀장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도겸을 바라보며 박수를 보냅니다. 도겸은 부끄러워하며 말합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내신 거예요.
하지만 은희가 나서서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 내가 없었다면 이런 기회조차 없었을 거야.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도겸은 은희에게 조용히 다가갑니다. 할머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나와 마주 앉습니다. 도겸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할머니, 이제 이걸 돌려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상자를 열자 20년간 간직해온 시계 뒷판이 나타납니다. 뒷판 안쪽에는 어린 시절 볼펜으로 새긴 글자들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막차 72-1 고맙습니다. 은희는 놀란 표정으로 뒷판을 받아듭니다. 이게 정말 그때 그 시계? 도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급실에서 찾았을 때 앞면은 사라지고 뒷판만 남아 있었어요. 20년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자신의 가게에서 가져온 앞면과 뒷판을 맞춰봅니다. 딱 맞아떨어집니다. 하나였던 시계가 20년 만에 다시 완전해지는 순간입니다. 정말 신기하다. 시간이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그날 절 구해주신 분이 정말 할머니였군요. 도겸의 고백에 은희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간절했던 눈빛이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맞아. 그 추운 밤의 아이가 너였구나.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더 뜨겁게 살아보라고 하셨죠. 도겸의 말에 은희는 감동합니다. 그때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 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할머니께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더 뜨겁게 살아가세요. 도겸의 진심 어린 말에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두 사람은 완성된 시계를 함께 바라봅니다. 놀랍게도 시계의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서진 시간도 이렇게 다시 흘러갈 수 있구나. 은희는 시계를 도겸에게 돌려주려 하지만 도겸은 고개를 젓습니다. 이제 할머니 것이에요. 20년간 소중히 보관해 주셨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함께 간직하자. 이 시계처럼 우리의 인연도 계속 이어져 가게.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도겸도 작별 인사를 하며 돌아가려 하는데 은희가 그를 붙잡습니다. 잠깐, 팀장님. 아니, 도겸아.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는 은희의 목소리가 따뜻합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20년 전에는 내가 너를 도왔지만 이번에는 내가 우리를 도왔어. 이게 바로 인연인가 보다. 은희의 말에 도겸은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2번이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앞으로도 자주 와. 이제 너는 우리 시장 가족이야. 은희의 따뜻한 말에 도겸은 감격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는 깊숙이 인사하고 시장을 나섭니다. 그날 밤 도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20년 전 절망의 끝에서 만난 은인, 그리고 오늘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기적.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은희도 잠들기 전 완성된 시계를 바라봅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초침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비록 자신의 기억은 조금씩 흐려져 가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은 이 시계처럼 영원히 간직될 것입니다. 민지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합니다. 할머니,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었어요. 20년 만에 만나다니. 그래, 세상은 참 신기해. 선한 일은 언젠가 돌아오는구나. 은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을 거죠? 민지의 걱정에 은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합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에게는 이제 많은 가족들이 있잖아.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반짝입니다. 한 달 후 골목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립니다. 현대화 시범구역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간판 아래로 깔끔하게 정비된 시장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옛 정치는 그대로 남아 있어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은희의 세탁소도 새로운 간판을 달았습니다. 은희 공공 빨래방 마이너스 시간을 기워드립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문구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가게 안은 최신 세탁 설비와 함께 수선 교육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독거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은희야, 빨래 좀 부탁해. 할머니, 이 옷 좀 고쳐주세요. 그들은 단순히 빨래나 수선을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가 필요해서 따뜻한 인정이 그리워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르신, 차 한잔 하시고 가세요. 은희는 항상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둡니다. 빨래가 돌아가는 동안 어르신들과 정담을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이런 얘기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죠.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청년 수선 교육이 열립니다. 대학생들, 직장 초년생들, 주부들이 찾아와 바느질 기술을 배웁니다. 바늘을 이렇게 잡고 실을 이렇게 꿰어보세요. 은희의 친절한 지도에 수강생들이 진지하게 따라합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래, 잘하고 있어.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해. 칭찬을 들은 수강생들의 얼굴에 성취감이 떠오릅니다. 무언가를 직접 만들고 고치는 기쁨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민지는 이제 시장의 공식 아트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각 가게마다 특색 있는 간판 디자인을 제안하고 시장 곳곳에 그녀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손 연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관람 코스가 되었습니다. 민지야, 오늘은 뭘 그릴 거야? 오늘은 도겸 삼촌을 그려볼까 해요. 서류 정리하는 모습이 멋있더라고요. 민지는 이제 도겸을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상인회도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일 가게의 독거 어르신 과일 배달 서비스는 호응이 좋아서 주변 지역까지 확장했고, 반찬 가게의 무료 도시락 제공은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서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계 수리점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추억의 시계 수리 무료 서비스를 합니다. 오래된 시계를 가져오면 무료로 수리해주는 프로그램인데 단순한 수리를 넘어서 그 시계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도겸은 구청에서 도시재생 전담팀으로 부서를 옮겼습니다. 이 시장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중심의 재생 사업이 답입니다라는 그의 보고서는 상급 기관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약속의 시계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도겸이 개인적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상인들과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도겸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나면 상인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도겸이가 왔네. 오늘은 배달 좀 도와줘. 네,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 시장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늦여름 저녁, 은희는 도겸에게 완성된 회중시계를 건넵니다. 이제 정말 내 것이야. 가져가. 하지만 도겸은 고개를 젓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가지고 계세요. 저에게는 할머니와의 추억이 더 소중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은희가 제안합니다. 이 시계는 우리 시장의 보물로 하는 거야. 언제나 여기 있을 테니까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와서 보렴. 도겸은 그 제안에 동의합니다. 좋아요. 그럼 이 시계는 우리 모두의 것이네요. 시계를 다시 계산대에 놓으며 은희가 말합니다. 부서진 시간도 이렇게 다시 흘러가는구나. 이제 정말 다 고쳐졌네. 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2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이제는 영원히 흘러갈 것 같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실 거죠? 도겸의 걱정에 은희는 미소 짓습니다. 물론이지. 아직 할 일이 많아. 더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기워줘야 하니까. 비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지만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도 계속 도울게요.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도겸의 다짐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 너 같은 아들이 있어서 든든해. 혈연이 아닌 진짜 가족이 된 두 사람입니다. 시간이 더 흐른 어느 가을날, 시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관광객들, 견학 온 학생들, 벤치마킹하러 온 다른 지역 상인들까지. 하지만 시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정겨운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시장인가요? 네, 맞아요. 재개발 대신 도시재생으로 성공한 곳이에요. 안내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오지만 상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은희는 여전히 매일 새벽부터 바느질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빨래뿐만 아니라 인생 상담까지 그녀의 작은 가게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미대에 합격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을 그린 포트폴리오가 입시에서 큰 호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래, 잘했어. 대학에 가서도 사람들을 따뜻하게 그려라. 은희의 격려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할머니처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그림을 그릴게요. 카메라가 골목 표지판을 천천히 비춥니다. 현대화 시범구역이라는 글자 위로 석양이 비치고 그 아래로 시장 사람들의 일상이 펼쳐집니다. 벽에 걸린 버스 기사 모자와 계산대의 바느질 바늘이 겹쳐 보이며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도겸은 매일 이곳을 지나가며 출퇴근합니다. 더 이상 집행관이 아닌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서 와, 도겸아. 오늘도 고생 많았지? 일상적인 인사지만 그 속에는 20년간 이어진 깊은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희는 민지와 도겸을 불러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시계만큼은 계속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이 따뜻한 공간도. 그녀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가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어갈게요. 도겸의 약속에 은희는 안심합니다.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든든해. 세 사람은 함께 회중시계를 바라봅니다.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며 째깍거립니다. 우리는 누구의 시간으로 살아왔을까요? 누군가의 손길이 우리 시간을 다시 움직여주곤 합니다. 선행은 언젠가 정확한 시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한 땀 더 꿰매겠습니다. 시간은 때로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삶을 기워주며 살아갑니다. 작은 바늘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한 땀 더 꿰매는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힘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